안녕하십니까, 라이언입니다. 중국인 입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별다른 규제 없이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태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관광에 굶주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상 또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법인 설립을 하시고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태국 비즈니스 문화와 태국인과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될 테지만 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언급은 전반적인 태국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겠죠. 태국과 태국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태국 상관습에 대한 부분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태국에서 태국인을 만나고 태국인과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떤 기본을 갖추고 돼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일전에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세미나에서 라이언이 준비해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우선 유념해야 될 것은 태국은 입헌군주제입니다. 헌법상 왕실에 대한 불경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죠. 태국 정부나 태국 문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은 해도 됩니다. 태국 수상 욕해도 됩니다. 하지만 왕실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다 아시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실제 태국 형법을 살펴보면요, 태국 형법 제1장 제1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왕, 왕비, 직계왕족 및 국왕 대리인으로 국사를 수행하는 사람에 관한 범죄라 해서 제1장에서 규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태국 형법 제107조에서 112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국왕에 대한 살해를 시도, 심지어 단순 폭력을 행사한 자조차도 모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중합니다. 기타 왕비, 직계왕족, 국왕 대리인에 대한 행위도 똑같이 처벌합니다. 아주 엄격하고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 공개적인 어떤 모독하는 발언, 행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태국에서 인사는 어떻게 하나요? 태국인에게 와인은 아주 중요한 예절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양손을 합장하는 자세, 손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손윗 사람이 이에 답례하고 엄지손가락이 턱에 오는 정도의 높이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라이언TV에서 태국 인사 예절 Y에 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낸 적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요. 다른 상세한 점은 모르더라도 상대방이 Y를 배우는 경우 반드시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방식으로 답례를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식사 예절도 살펴볼까요? 하루 세 끼를 식사하는 중에 저녁 식사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숟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해서 음식을 천천히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 빨리 먹죠. 음식물 입안에 있을 때는 말을 안 씁니다. 국물은 들이마시지 않고 숟가락으로 천천히 떠서 먹습니다. 주문에서 나오는 음식에는 각자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숟가락 같은 게 놓여져 있죠.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 간에 기초적인 예의라 생각하면서 그 놓여진 수저로 음식을 조금씩 들어서 자기 그릇에 옮겨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릇째 들고 드링킹 하는 것 태국 문화에 맞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제해서 숟가락으로 떠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겠죠. 동남아 특유의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정확한 일 처리를 중요시하고 있죠. 상담 시간은 철저히 지키는 편입니다. 교통 혼잡 등으로 약속 시간에 늦을 경우는 사전에 연락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예의를 보이는 것이 좋겠죠. 방콕 교통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하니까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거나 보통 때도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선물을 받고 즉시 그 자리에서 뜯거나 선물의 가치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선물을 주고받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귀하지 내용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선물을 거절하거나 받은 선물을 되돌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 대상이 남자라면 고급술을 선물하면 대체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향수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무난합니다.
비즈니스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긴 팔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태국 비즈니스맨들은 평소 대부분 양복 상의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양복 상의는 리셉션, 세미나 등 아주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주로 착용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팔 와이셔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더우니까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하시지만 비즈니스 때에는 긴팔 와이셔츠를 입고 비즈니스 상담에 임하는 것이 격식에 어울린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가격 상담을 합니다. 가격 협의라는 거 지루하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가격 설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격 설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설득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상담 시부터 최초 거래 승낙 시까지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요. 통역을 구해서 함께 자리를 하더라도 충분한 의사 전달이 가능한 통역을 미리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죠. 또 서로 상담을 하고 있을 때 담배, 흡연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 바이어가 약속 시간이 늦거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마치 추궁하는 듯한 태도, 이런 태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옷차림이나 첫인상으로 바이어를 평가하는 경향 또한 지양해야죠. 많은 바이어들이 태국 내 고소득 계층임을 감안한다면 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바이어를 평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상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인의 성격은 여유롭고 천천히 짜옌옌하게 갑니다. 태국인은 흥정 문화에 익숙해 있죠. 가격 협상에 뛰어나다고 보셔도 됩니다. 에이전시 계약 체결은 거래선에 대한 능력 및 신용을 파악하고 체결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 체결 후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테죠. 믿을 수 있는 거래 지속 가능한 거래처인지 미리미리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해두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태국에서 신용조사 제대로 하나도 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시작을 하고 덤볐다가 낭패를 보는 사기를 당하는 그런 한국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협상 시에 꼭 유의하셔야 될 점, 계약 시에는 일반적인 계약 형식에 따르면 됩니다. 제가 9가지 내용을 적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꼭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타자로 나오는 내용들 계약 시에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이란 나라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어떤 개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든지 충분한 시장 조사 그리고 오랜 기간의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만이 그래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치밀하게 태국 문화와 태국인에 대한 조사를 상식을 알고서 시작하시라고 라이언이 권하고 싶습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